볼록 표면은 그냥 태생이 이제 확산을 시키기 좋은 거지. 그런데 이제 나중에도 보면 우리가 예전에 플루이드 툴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구의 절반이 제일 좋아. 근데 낙해진다고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구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쓰는 거 이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확산도 별로 안 좋고 그런 것들 실험들을 그 AFMG 리플렉스 다 해볼 수 있어요. 내가 호의 높이를 이렇게 막 조절할 수 있거든. 그러면 확산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것들은 완전히 이제 실린더에 반을 잘라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좋고, 그 다음에는 이 반을 생에다 따다다닥 붙였어라. 꼭꼭꼭. 아이, 진짜. 누구야? 담배 피러 갔다 왔나? 담배 피고 왔지, 너? 잘했어. 자, 어쨌든, 아이, 그냥 잘라주시고, 어쨌든 이렇게, 이게 이제 반원 기둥을 계속 붙여서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 별로 안 돼. 붙이고, 좀 이따가 이렇게 하고, 이따가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좋다고, 그때,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볼 수 있어. 아까 리플렉스에서 내려가면 띄어서 해볼 때 하고, 붙여서 해볼 때 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거 띄우는 거 이것도 주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비주기적으로 길고 좀 짧게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좀 비주기성이 좋다는 거지. 왜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는 그 홀 자체가 확산을 뭐 만들어 줄 수 있는 크고 작은 구조물들 이런 것들 장식품들이 막 있는 상황에서 뭐 기둥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고 하면 그 뮤직페어 할인 자리 빈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세계 넘버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일단은 구두통 스타일이에요. 이게 충분히 좁고 앞에도 긴 거거든. 구두통 스타일이고. 그리고 그거는 옛날에 귀족들이 하는 데라서 사람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 한 3, 400m 밖에 안 돼. 그게 소리 제일 좋아. 너무 크면 소리 안 좋거든. 어쨌든 그 정도 선에서 그리고 2층, 3층에 이게 우리가 페인샵이 왜 됐겠어? 이 돈 때문에 더 많이 앉힌 거거든. 요만큼 이때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돈 이렇게 앉히는 거거든. 그래서 또 배로 2층, 3층 이렇게 막 다 올린 거거든. 오페라가 아닌 이상은 콘 쓸 때는 이게 2층, 3층 개념일 필요가 없거든. 어쨌든 다 돈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 그리고 이제 2층까지는 볼 수 있어요. 로얄 레버터 하면 2층 남아 있을 거예요. 위에서 보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기분들이 이렇게 망해가지고 쫙 이렇게 2층에서 이렇게 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보면 이제 2층 넓이 이제 옆에 보면 다 기둥들이 쫙쫙쫙 서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막 서 있고, 위에 막 이런 것들 막 사자 막 대가리들 막 이런 것들 막 이런 것들이 있고 막 위에는 보면 샹글리제가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확산제 이런 개념이었다고. 저주파수, 중주파수, 고주파수 확산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한 방에 이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그 QRD 같은 게 나오게 된 거지. 그걸 한 방에 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 깊이 막 한 이따만한 QRD 썼다고 하면 할 수도 있었겠죠, 그쵸? 근데 한 방에 한번 다 해보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다. 예. 자, 이제 볼록 표면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예. 볼록한 거예요? 왜 볼록한 거? 예. 이 그래프의 방사형 축범위는 20dB에 불과하므로 모든 주파수에서 반실린더의 응답은 상당히 무지향성입니다. 그렇죠. 모든 주파수에서 반실린더의 응답은 상당히 무지하게 이제 잘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본다 보면 볼록한 게 제일 좋아. 그래서 그 스피커의 첫 번째 있잖아요. 반사 지점에서 이렇게 볼록한 게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실제로 그게 제일 많이 쓰고. 400Hz 응답은 포장이 대략 반실린더 너비 이후로 일부 가장자리 회전 효과가 보입니다. 실린더가 이상적인 디퓨저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불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단일 실린더 자체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는 잘 사용이 안 된다. 여러 개를 이제 하는데 어쨌든 여러 개 붙일 때 이제 어떻게 붙이냐. 어뢰로 붙일 때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좀 띄어서 하는 겁니다. 예. 한 가지 해결책은 어뢰에서 여러 실린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반사된 응답은 실린더가 배열되는 방식에 의해 지배되고 단일 실린더의 완벽한 응답은 부차적이고 덜 중요한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실린더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배치돼 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아까 했잖아. 띄어서 비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 있었고요. 예? 반사형은 공간적 분산으로 인해 감소되지만 시간적 특징은 여전히 평면의 반사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오메트릭한 이런 것들의 특징은 어쨌든 한 개 나오면 한 개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까 QRD를 한 개 나오면 여러 개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한 개밖에 안 나오는데 분산을 시키기 때문에 에너지가 요만큼 확 줄어버린다고, 요만큼. 왜냐? 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약 퍼지면서 나가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서 에너지가 많이 줄기 때문에 이 컴필터링이 생기긴 하지만 요 깊이가 아까는 유지 깊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좀 준다는 그 이야기. 매우 유사하다. 예? 반 실린더는 수수께끼입니다. 분산 그래프에서 거의 완벽한 디퓨저로 보이지만 완벽한 디퓨저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산 그래프에서는 좀 디퓨저가 이게 이렇게 좀 보이잖아요. 그럼 이거 엄청 좋은 거네. 근데 요거 가지고 실제 들어보면 완벽한 디퓨저처럼 그렇지는 이제 않은 거지. 그래서 이걸 하려면 여러 개를 쓰고 비대칭적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리만이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아저씨는 조금 특이한데, 그러니까 좌우 있잖아요, 좌우. 스피커, 내 앞에 보니 레프트에서 라이트 스피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확산, 흡음, 이렇게 아까 그런 거죠. 근데 웃기는 거는 반대편은 또 흡음, 확산 이런 식으로 서로 비대칭적으로 놓으면 좀 더 듣기가 좋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래요? 물어보면, 그 콘서트홀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양기 사이에 그 상관교차 개수가, 다른 소리 들어오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콘서트홀에서는 맨 센터 라인이 소리가 제일 안 좋아. 그래서 센터 라인 조금 이렇게 치우친 이쪽으로 해야 이쪽이 시간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IACC라고 그래가지고 그 인토럴 크로스 코리레이션이라는 게 그게 좀 줄어들거든요. 1이면 완전히 모노고 0이면 너무 찢어지면 소리가 두 개로 들려 있는 식으로 양쪽에서. 그러니까 이어폰 가지고 화이트 노이즈를 들을 때 모노로 해가지고 똑같은 걸 두 개 들으면 화이트 노이즈인데 에어프터에 똑같은 걸 들으면 여기다 맺혀요. 씩 하는 게 콜리시안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 있거든요. 0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찢어져 여기 들려. 씩 이렇게 들려. 양쪽 길이 찢어져가지고. 근데 0.4 정도로 맞추잖아요. 1에서 0 사이에 바뀌면. 그러면 씩 펴져서 들려요. 이제 그것처럼 콘스톨 같은 경우에도 두 개 같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센터 라인은 일단은 센터 라인 사람도 안 한 쪽, 사람들 지나다니는 길에 있는 데니까 어쨌든 그 언저리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 그 옆으로 가는데 이제 그러면 내가 청취실 같은 경우는 내가 센터에 들을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청취실은 기본적으로 레프트 라이트가 그 대칭 지점에서 스피커 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만약에 똑같이 했다고 그러면 모든 저주파수에서 고주파수까지 전부 다 모노로 들릴 거잖아요. 두 개가 이렇게 똑같이 들릴 거잖아요. 이쪽에 나온 게. 그러니까 그건 별로 안 좋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레프트 라이트 스피커 해가지고 룸모드 제거하고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이 보통 보면 대칭으로 이렇게 놓거든요. 하지만 이제 중고역 이런 데서는 조금 확산을 시켜주는 거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뭐 경우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이미 녹음해서 아마 조금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영향이 엄청 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리마니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중고역에서 확산 정도 있잖아요. 확산하는 것들은 좀 비대칭적으로 하면 지가 보니까 좀 더 플리징한 사운드가 되더라. 그거는 지가 한번 이렇게 해본 모양이지. 그런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가변 홀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거든. 이렇게 덮으면 흡음제가 되고 이렇게 덮으면 확산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걸 갖다가 타다닥 이렇게 덮고 타다닥 이렇게 덮고 이렇게 하면 비대칭을 할 수도 있고 대칭을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덮는 각 방향에 따라 위치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보면 이제 그런 게 느껴진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약간 그렇게 같기도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그 스피커 비치 배열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대칭이 되는 게 좋아요. 중저 주파수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미징이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난 이미 맞춰놨는데 다 깨져버리면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그 사람은 포위감이나 이런 관점에서는 근데 어찌 본다고 하면 이게 이렇게 있다고 첫 번째 반사 지점을 아마 같이 맞출 거예요. 그거조차도 틀려버리면 첫 번째 반사 지점까지 이쪽은 확산이 흡입이 된다고 하면 완전히 다 깨지는 거잖아. 그냥 이 악기들 배치 자체가. 그 사람은 악기들 배치 직접 음을 바로 듣고 첫 번째 반사음까지는 악기 배치를 다 완성시켜주고 나머지 이제 후부 잔향음이나 이런 걸로 좀 공감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지. 첫 번째 반사 지점에 내가 4개 붙여놓은 거 얘기 있잖아요. 그거는 바꾸면 안 될 거야. 그거는
이미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듣다 보니까요. 생각이 음. 그 안성현 빌마니 아저씨가 주장하는 이제 전제가 반사판 통해서 나오는 모든 음이 이제 대비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준음된 20dB 아래를 산정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좌우가 약간 부대칭이라 하더라도 저희 가면 영향이 없을 거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흘러나가는 이제 그 소리의 그 역동적인 느낌만 좀 강조돼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흡음이든 확산이든 하면 20dB 이하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확산하든 흡음을 하든 기본적으로 20대 10분의 1로 압력이 10분의 1로 줄어들거든. 거의 그 정도 또 줄어들어야 되고. 아마 이제 그 상황에서 그래 이제 스피커 첫 번째 마사지 점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 비대칭을 하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건 확실해. 초기 반사음 경로 시간이 또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아주 작은 공간에서는 정말로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아주 이상할 것 같은데 경로가 커서 그 공면으로 있는 초기 반사음 경로가 충분히 그 하수 효과를 피할 정도로 경로가 크다 그러면 애초에 지연된 소리로 들릴 거니까 이게 뭐한 30ms 이상으로 뒤에 아니 이제 그분 영상을 보면요. 음. 그분이 작업하는 주 공간 사이즈가 거실에서 큰 정도 되는 그 사이즈가 아니 근데 그렇게 큰 데도 있고 항상 예로 들면 공간 사이즈가 아니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근데 그 원칙적으로는 이미징의 스테레오는 이미징이 이미 대칭적인 상황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징이 첫 번째 10mm, 20mm 세컨드 이내 들어온 거 이미징이 틀어져 버리면 일단 안 돼. 그거는 대원칙이 무너지는 거고 어쨌든 엠벨로먼트를 주기 위해서는 그 이제 이유들 한 100mm 세컨드 막 이런 것들 이제 그 이유 80mm 뒤에 뒤쪽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쪽은 비대칭역으로 해가지고 또 콘서트홀이 일단 그 정도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뭐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그 이론적인 근거가 뭐냐고 하면 이야기는 그때는 안 했었어.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렇다. 약간 좀그 예전에 그리싱어 박사님 스테레오 베이스 좀 비슷한 계열의 이야기 같은데 그게 결국 ICC 이야기거든. 결국은 공간에서 그 느낌은 그렇게 접근해야 기분 좋게 감상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포위감 이런 것들은 ICC가 진짜 크거든.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징 자체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찢어져 버리고 이게. 그래서 이게 이게 그 건축 음향에서 보면 10년 간격으로 아주 걸쭉걸쭉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 사람이 나올 때 굉장히 큰 그 사람의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콘스토리 하나씩 만들어줘. 콘스토리. 그 이제 최종적 90년대 때 이제 이론 얘기 ICC라는 이론을 만들어서 양기 상강에서 구세된다고 이야기하면서부터 우르르 이제 그쪽으로 계열해서 이제 다 콘스토리를 만들지. 그게 이제 안도 교수라고 있어요. 유이시 안도라고 일본 사람인데 건축 음향은 유럽하고 미국 놈들하고 일본 놈이 잘해요. 일본 애들이 건축에는 진심인 나라야. 표현이죠. 촬영도 있습니다. 그래? 상관없어. 어쨌든 그게 잘해. 연구도 많이 하고 여기서 보면 일본의 이론이 되게 많아요. 일본은 뭐 이게 대대손손 계속 하는 그런 문화니까 아버지가 있으면 할아버지 타고 계속 하는 거니까 어쨌든 한국도 근데 그런 대물림 그런 거 되게 많아. 일본은 정치도 다 대물림 하는데 지금 한국은 대물림 안 하겠어? 어쨌든 그 이후부터 이제 그런 그 홀을 만들 때 양기에 무조건 다리가 들어와 있다는 게 많은 게 빈야드 스타일 있잖아요. 빈야드라는 거 포도밭처럼 이렇게 포도밭처럼 하면 포도밭이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언덕이 있으면 구덩이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그 나무 심어놓고 보면 뒤에 벽이 있을 거잖아요. 벽이 아니고 이제 그 언덕이 약간 있겠죠. 여기도 구덩이가 있고 그게 이제 빈야드가 그런 식으로 생겼잖아. 그래서 뭐 코스를 가보면 이게 한 몇십 명이 왔는데 여기 뒤에 또 벽이 있고 이쪽에도 몇십 명이 벽이 있고 이런 식으로 부대로 돼가지고 빈나드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한 이유가 그거거든. 거기서 측면 벽이 뒤에 벽에 맞고 들어오면 이쪽이 4차원 다 다르겠거든. 왜냐 그러면 그냥 펜쉐입을 해가지고 무대 조그만 게 있고 쫙 넓게 이렇게 쭉 해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맞고 오면 이게 되지가 않거든. 가운데 있는 사람 완전 꽝인 거예요 얘는. 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약간 이렇게 좀 만들면서
여기다 벽을 곳곳에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한 4, 50명, 100명, 뭐 200명, 100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착착착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자기 바로 뒤에 있잖아. 내가 직접 음을 맞고 그 몇십 미리 세컨드 이내에 바로 반청나서 들어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펜시육 같은 게 할 수가 없잖아. 막 0.1초 뒤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근데 이제 이게 그 주변에 이제 내 있는 무리 주변에 이제 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직접 보고 나서 바로 딱딱딱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듣기가 좀 좋아지는 거예요. 시드니월도 그렇고 저기 롯데 콘설트홀도 약간의 그거예요. 그러면 빈야드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종합해보면 그 건축음향 특히 콘서트홀에서는 가장 고려 대상 중에 호의감이 1순위인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모든 홀의 1순위는 소리가 크게 나오는 거야. 음향 효율. 예. 왜냐면 전기 음향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골고루 나오는 거야. 어느 자리는 크고 어느 자리는 작다. 그거는 쓰레기야, 쓰레기. 포위감이 그 개나버리고 필요 없어. 일단 소리가 커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일정해야 되는. 그래서 G라는 게 제일 중요해. 스트렝스. 소리의 크기가 중요해. 그 다음에 분포가 다 일정해야 돼. 근데 그 두 가지가 되면 다른 게 많이 좋아지는 거 많아. 그 이제 이후로 들어가면 초기 반사음이 어떻고, 측면이 어떻고, 앙상블이 어떻고, 메인디가 엠블럼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형성이 안 되면 안 돼. 근데 진짜, 이야, 내 이번에 어느 홀에 갔는데, 엠벨로먼트가 죽이는데 소리 잘 안 들려. 그건 뭐야? 그건 아무것도 못 쓰는 거잖아요. 소리가 너무 작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진짜 그 콘솔 나쁜 데는 내가 아까 예를 들어 자꾸 동생 영어도 모르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L 이렇게 콘솔 갔을 때, 그때 진짜 완전히 심포니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100명이 넘는 애들이 나왔다고. 그 라벨이란 거, 알프스 교환곡 하는데, 그는 이제 막 전동 치는 소리까지 막 다 나오는 그런 거거든. 100명이 넘는 게 그 서울시장 총 출동이 됐어. 그러면 소리가 작은 거야. 이게 바이올리니스트만 한 4, 50명이 돼요. 근데 소리가 작더라니까. 그러니까 그건 별로 안 좋은 거죠. L 그런 데가 있어. 롯데를 지칭하시나요? 르떼. 자, 기하학적 이론 및 차단 유파수. 반사는 두 개의 프로세스로 나뉩니다. 유압기 등으로부터의 회자를 고르는 다음 분율 효과가 추가됩니다. 분율 효과는 빔 트레이싱에 의해 설명됩니다. 얘는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오메트릭한 쉐입하고 뭐 BM 모델하면 잘 맞는다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보면 거의 뭐 비슷비슷하게 잘 맞아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똑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얘가 BM 이렇게 나오죠, BM. 정답이 BM인가요? 아니 그냥 BM으로 해도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AFMG 리플렉스를 써도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완벽한 곡면을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다 다면체로 해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좀 에러는 있죠, 이런 식으로 에러는 붙여요. 이게 BM이 요 녀석이잖아요. 이게 이거잖아요. 이렇게 에러는 좀 있잖아요. 하지만 너는 지금 저역에서 더 에러가 크게 됩니다. 몰라.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 BM 마음인 거지. 아무래도 이게 얼마만큼 그 사이즈와 관련이 있는 점에서는 이게 내가 해석하는 모델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 몰라.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사이즈와 관련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단순곡선 반사판 성능 이렇게 단순곡선. 자, 읽어보십시오. 이건 다 읽어보세요, 그냥. 예. 네, 수직입사의 경우 원의 세그먼트를 기반으로 하는 반사체는 우수한 분산 성분을 갖습니다. 그림 11.28은 수직 입사각과 경사 입사각에 대해 원통과 평평한 원통에 의해서 예측된 산란을 비교합니다. 수직 입사의 경우 반실린더는 가상 라이트 소스를 생성함으로 소리를 잘 분산시킵니다. 그러나 경사 입사의 경우 평평한 반실린더 성능이 더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내 구가 완전한 구를 반을 잘랐을 때가 좋다 그랬지 이 낮은 구는 안 좋다 그랬잖아요. 특히 어디가 좀 옆으로 날라오는 게 되게 안 좋은 거야. 구는 완전한 구면 그래도 덜한데 납작한 구 있잖아요. 이거 좀 튀어나와서 밀어넣어가지고 밀어넣은 거 있잖아. 이렇게 된 구 이런 것들은 측면은 동동이 굉장히 안 좋잖아. 이 보면 찌그러지잖아요. 밑에서 찌그러지죠. 이쪽에서는 반사형이 튀겨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쪽은 낮고 이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보십시오. 평평한 반실린더는 수직 입사에 대해 성능이 더 나쁩니다. 덧붙이자면
평평한 원 대신 원의 한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추세는 비슷합니다. 수직 입사각에서 완전한 반실린더만이 거의 완벽한 공간 구성을 생성합니다. 결과적으로 응용회사 전체 반실린더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반실린더를 평평하게 하거나 원의 일부를 취하는 것보다 더 나은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실린더 어레이를 사용하거나 최적화를 사용하여 더 복잡한 곡선 모형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평평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완벽한 공을 가지고 여러 개 배치를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풀거나 아니면 컴퓨터 가지고 네가 모양을 만들어 봐봐 이런 식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반실린더 어레인데 예, 봅시다. 실린더가 어레이로 배열되면 성능은 단일 실린더 응답과 주기성 효과의 조합에 의해 지배됩니다. 방정식 11-3을 둘러싼 간단한 분석을 고려하면 좋은 확산을 얻는 것은 대부분 실린더가 어떻게 배열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한 실린더 P1 베타의 상한 압력 분포는 2차 반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일정합니다. 결과적으로 방정식 11-3 델타 함수의 합이 상한 압력 분포를 지배합니다. 실린더가 주기적으로 배열되지 않는 반조 기법은 방정식 11-3에서 마지막 항의 기능적 형태를 변경하여 더 균일한 산란을 제공하는 데 필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섹션 10.5에서 슐레터 디퓨저에 대해 설명한 변조 기술입니다. 이것은 2개 이상의 반실린더를 사용하고 벽에 무작위 또는 의사 무작위로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의 실린더는 똑같은 얘기인데 주기적으로 말고 있잖아요. 이렇게 간격이 좀 다르게끔 설치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하면 주기가 줄어들어 분산이 형성됩니다. 그림 11.2부는 반실린더의 주기적 배열과 무작위 배열을 비교합니다. 중간 주파수에서 복자 로브가 약간 있지만 너무 많지 않은 경우 비주기적 배열은 추가 로브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 분산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고 이제 넘어가고 어쨌든 그렇다.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디자인 프로세스인데 최적화 디자인 프로세스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어쨌든 컴퓨터로 가지고 이렇게 이제는 이 디자인 프로세스는 컴퓨터 가지고 이제 코딩 해가지고 있잖아요.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그라스호퍼는 어쩌다 좀 이런 거 해가지고 코딩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만들어줘 이렇게 타겟을 던져주고 나면 지가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디자인 프로세스 읽어봅시다. 섹션 10-10에서는 컴퓨터가 슐레더 디퓨저에 대해 가능한 최상의 깊이 시퀀스를 만들도록 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컴퓨터가 분선을 생성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곡선 모양을 분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적화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최적화 작동 방식에 대한 배경 설명이 여기에서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10-10절을 먼저 읽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디퓨저 최적화 프로세스와 마찬가지로 표면 모양을 설명하는 일련의 수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옵티마이저가 매개 변수를 변경하여 컴퓨터가 가능한 표면 모양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슐레더 디퓨저의 매개 변수는 우물 깊이였습니다. 곡선형 디퓨저의 경우 다른 체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토폴로지는 풀의 급수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표면 변이 y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11번 구스 시기에 있는데 그 썸메이션을 해가지고 1부터 n까지 있잖아요. an 코사인 kx하고 bn 사인 kx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어떤 모양을 다 만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x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n이 커질수록 더 이렇게 달달한 모양까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뭐 n을 뭐 2랑 3 정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부드러운 이런 거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내가 n을 크게 좀 크게 할수록 더 세세한 모양의 같은 더 고주파까지도 내가 특수한 모양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하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어떤 특정한 데서 예를 들면 여기는 만약에 이렇게 붙어야 돼 그러면 네가 컴퓨터가 알아서 있잖아. 여기는 내가 조건을 주는 거. 여기서는 여기서 모습이 바뀌어야 되니까 이제 가다가 한 30치 가다가 여기는 이제 한 붙어야 되는 게 있어. 이런 것들 주고. 그러니까 또 그 한도 내에서 그 어떤 제한 조건 내에서 얘가 또 컴퓨터 행성을 가지고 뭐 목표를 정한 대로 나는 확산 예술을 뭐 널리 하는 데를 하고 싶어. 이 공간 내에서 그 음압을 골고루 하는데 하고 싶어. 아니면 초기 반사음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걸로 해서 만들어줘. 막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것도 이런 그림이 있는데 똑같이 사람처럼 보이지만 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이미징에서는 이런 처리가 가능할 시 분양에서도 이런 처리를 해서 이렇게 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얘를 이렇게 내가 지금 이거 읽자고 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AFMG 리플렉스에서 이 짓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 삼각형 모양 이렇게 했을 때 땜뚱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학생 개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요거를 여기서 말하는 것들을 이 11장을 읽으면서 이거는 거 진짜 이래? 한번 해볼까? 진짜 이게 아까 그 30도 밑으로 되면 진짜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날아가나 보고 싶다 그러면 AFMG 리플렉스 볼 수 있는 거다. 한 개일 때 여러 개일 때 뭐.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원통형을 놓을 때하고 비주기적으로 이렇게 넣어보니까 어떻게 이게 다 할 수 있는 거거든. 그걸 다 해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표면이 아까 그 함수 그래프 모양으로 이 지금 이거잖아요. 요 모양 한 개 있다, 한 개 이렇게 네네. 한 개를 만들어 주는 거. 한 축에서 봤을 때. 예. 그 지금 X밖에 그래서 없었잖아. 풀의 도수가 나오는 예. 거예요. 그 XY가 아니라 한 개에 대해서 해가지고 얘를 갖다 이렇게 펼치면 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 예. 요거 하나를 지금 만든 거, 요거 하나를. 요거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1 붙이면 이거 반대로 붙이고 또 붙이고 이렇게 하면 한 개, 그쵸? 두 개, 뭐 세 개는 이렇게 계속 가는 거잖아요. 이걸 한 개를 계속 붙여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붙이면 얘가 실제 한 개지만 한 개를 갖다 얘를 붙이면 뒤집어서 붙이겠죠, 그렇죠? 이 넓은 쪽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붙이고 나가면 이 하나만 만들면 얘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기성으로 나오면 또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개가 예를 들면 여기로 갔는데 이 길로 갔는데 그 다음도 일로 간 건 아니잖아요. 이게 대한 반대죠, 이런 식으로 다 줄어들고 커지고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쩌면 여기까지가 하나의 주기겠죠, 여기까지가 하나의 주기겠죠. 요 주기, 요 주기,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어쨌든 얘는 주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또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또 다시 또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 이게 있는 커브도 디퓨저에 대한 거예요. 예, 보시죠. 어디부터? 아니, 빨간 것만 입으십시오. 거기까지 내리겠습니다. 주기성과 변조, 빨간 것부터 이기시면 됩니다. 11.5.4, 11.5.4. 주기성과 변조, 주기적인 배열을 배치할 때 저주파에서 중주파에서의 산화 품질은 표면 반복에 의해 생성된 격자 여배에 의해 지배됩니다. 더 균일한 산란을 달성하는 한 가지 방법은 매우 큰 물결 모양 표면을 사용하여 주기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물결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완전 주기성을 하나도 없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QRD라고 치면 뭐 N이 막 100 가까운 걸로 가지고 확 만들어버리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려면 뭐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여러 개를 반복해가지고 쓰는 방법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뭐 시퀀스를 어떻게 붙여야 될지 또 얘기도 나오겠죠, 그렇죠? 이 기본 모양의 주기적인 방식으로 배열되면 격자 여배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면 또 로브가 생기게 스파이크 같죠, 그렇죠? 그러나 일부 주기가 회전하면 주기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돌려주고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1하고 마이너스 1 개념으로 해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기본 모양이 충분히 비대칭이어야 하고 모양을 뒤집으면 완전히 다른 산란이 생성됩니다. 인접한 디퓨저가 표면 변이나 부배 분련 특성 없이 함께 타이밍 그러면 제도 여기 끝나면 여기서 딱 붙어야 되지. 갑자기 단차가 생기면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같이 고려해준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0이고 양쪽 끝에서 동일한 표면 변이를 가진 표면을 형성하면 모든 방향으로 다득한 식으로 배열되는 표면이 형성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산 안수 배열을 사용하면 작은 기부 모양에서 상당한 범위의 디퓨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일 주기 장치는 각 가장자리에서 동일한 대칭 모양을 가지며 둘레 주위의 기울기는 0입니다. 이렇게 하면 표면을 모든 방향으로 다득한 식으로 배열할 수 있습니다. 저기 정의준 가서 이 하얀 거 한번 갖고 볼래요? 바로 벽에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벽에 하얀 거 세워놓은 거 있을 거예요. 바로 오른쪽에 있지? 갖고 와보세요. 네, 그거. 네, 갖고 오시면 돼요. 이게 이제 이게 그런 개념이잖아요. 저거 이거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거든요. 이거 이제 계속 붙여 나가야 될 거잖아. 그럼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정사각형이잖아요. 그게 가능하고 나중에 이쪽이랑 똑같죠. 이거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게 지금 이야기예요. 그럼 이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 그게 저기 있어요. 저런 식으로 해서. 이해가요? 검은 것도 갖고 와봐. 반대편에 있어. 끝까지 가보고 있어. 걔는 왜 붙이셨네요? 아니, 좌우 대칭이 돼야 되는데 한 개씩밖에 안 돼가지고 붙였어. 저러면 쌍을 줬어. 반을 잘라야지. 아, 여기서 반 자르면 또 모양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이런 거죠. 이건 이제 2D로 만든 거예요. 2D.
이것도 여기에 붙였을 때 이런 것들이 너무 단차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렇죠? 대충 이렇게 다 비슷하게 이것도 아마 어쨌든 누가 이렇게 아마 이렇게 다 설계가 됐을 거야. 여기에 붙이더라도 이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이 옆에 있는 녀석하고 이렇게 단차가 많이 안 생길 것 같은. 또 이렇게도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계속 바꿔가면서 붙여야 똑같이 해가지고 쫙 이렇게 붙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반드시 이제 스파이크가 생긴다. 특정한 방향. 이게 이 정사하게 만드는 이유가 뱅뱅 돌리라는 거야. 갖다 놔. 아까 벤치로 일단 그대로 갖다 그대로 갖다 놔. 방향을 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약간 해갖고 얘는 그냥 이건 제대로 서지도 않아. 얘는 잘 쓰는지.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것도 이제 이거 우리나라 제품 엄청 비싸게 팔거든요. 저건 한 모양만 나오면 사실 뭐 안 하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붙였을 때 저렇게 하나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서도 저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 엣지 부분은 어쨌든 네 개가 똑같이 생기니까 안에는 좀 다르다도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 아까 이제 컴퓨터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뭐 목표에 의해서 이대로 하면 컴퓨터가 아까 여기 요 수식에 넣어가지고 어디 갔지? 아 여기 요 수식에 넣어서 이제 프리 시리즈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저기 크기 값이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A라고 이런 거 위해서 이게 전체기 Y가 각각의 X 포지션에서의 Y가 높이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것만 나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선생님 저 프리에를 쓸 때 지금 보면은 그 함수 두 개만 합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기가 두 개, 사인하고 코사인 네, 되겠지. 두 개만 뭐 나머지 다른 변수 없이 그냥 두 개로 이렇게 합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사인하고 코사인 두 개만 가지고 다 합치면 네네. 뭐 어떤 모든 파형은 다 만들어줄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프리 에너지스에 앞에 시그마가 있잖아요. 다 더했다. 반대가 똑같이. 왜냐 그러면 사인하고 코사인을 쓰는 이유가 뭐 코사인 하나 가지고 여기다가 사실은 코사인에다가 am 플러스 파이를 해가지고 위상텀을 넣어주면 되는데 그러면 사인 코사인은 90도 이상 생기니까 그렇게 해도 다 해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위상도 바꿔주고 하면서 근데 이제 그걸 근데 시켜하기 위해서 사인하고 코사인 두 개를 해놓은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오면 이 저 형상이 2D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1D만 보더라도요. 이게 분산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합니다. 예, 왜 저렇게 해서 나오는 분산이 되게끔 하는 하도록 해서 그 프로그램이 되고 왜냐면 네. 이게 여기서도 보면 아까 QRD는 거이 됐던 게 어쨌든 그러니까 확산 개수라는 그 목표 타겟을 주고 아까 예를 들면 AFMG 같은 경우에도 그게 뭐라 그래야 되나 뒤에서 확산이 어떻게 돼라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확산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이 높이가 이제 이렇게 바뀌니까 확산이 좀 이렇게 안 좋네 하면 다시 바꾸고 네. 하면서 아까 AM, BM 값을 막 바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과정이 얘가 이렇게 그 타겟을 내가 구할 수 있는 내가 목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뒤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가 어떻게 알아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AFMD 리플렉스 넣어 가지고 돌보니까 잘 안 나오네 그러면 또 바꿔보고 또 바꾸고 계속 이제 반복 연산을 하겠지.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제일 나은데요. 뭐가 나오겠죠. 나온 형상으로 이제 연산 BM으로 연산해서 그 말씀하신 저기 확산 개수를 그러니까 내가 목표가 확산 개수가 네. 목표일지 네. 아니면 뭐 주기 반사 어떤 뭐 이렇게 뭐 뭔가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이 형상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타겟으로 볼 건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목표 함수를 뭐로 줄 건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확산 개수만 무조건 잘 퍼지기만 하면 돼. 뭐 그거는 그걸 하면 되겠지. 근데 그것도 내가 어느 주파수에서 어느 주파수까지가 내가 커버가 돼야 돼. 그러면 GP가 달라지겠지. 이제. 네. 뭐 그런 것들이 다 안에 들어가요. 그 방식은 아직 여기 소개가 안 돼요. 아니 그런 거는 소개는 안 되지. 그거는 회사들은 좀 다른 걸 거니까. 그냥 방법 논의 그런 식으로 만든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대전제가 되는 거고 얘에 의한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이게 이 뱅뱅 돌려도 문제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한 조건을 이거 뭐 컨스트레인트라 그러는데 컨스트레인트를 주는 거야. 이런 조화 조건 이거는 다 만족이 돼야 돼. 이게 DYDG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렇게 단차가 생기면 안 돼. 뭐 이런 조건이잖아. 뭐 이런 거 다 주는 거야. 이렇게 상태에서 네가 그러면 결국은 이 기탱이는 이 네 개 다 같아야 되니까 다 갖고 이제 요 안에서만 바꿔보는 거야. 요 안에서만. 그게 어떻게 바꿀지가 돼. 이게 이제 2D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1D는 더 쉽지. 1D는 여기하고 여기만 같으면 되는 거니까 이 안에서 네 마음대로 바꾸고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만들어 본다는 거. 근데 그 타겟이 이제 뭐가 되냐는 거. 내가 확산 개소가 이게 확산 개소가 이렇게 좋게 나오고 싶어. 그럼 뭐 이거 이럴 때는 좀 더 해보는 거지. 근데 막 그냥 해보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는데 이게 최종인데 그러면 이제 스탑을 하는 거지. 이게 약간 여기 책에서 이야기 나오는데 내가 그 기계한테 내가 어느 지역에서 최고 낮은 데를 찾아가봐. 최고 낮은 데 찾아가봐 하는 그런 거랑 비슷해. 에라가 최고 그러면 가다가 이 줄다리 가다가 이런 웅덩이 있으면 여긴가 봐. 그러면 그게 멈추면 안 되잖아. 그럼 또 줄러보고 또 좀 더 가보고 더 힘들면 또 더 내려가는 게 있는데 또 더 내려가보고 또 줄을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연상을 해보는 거야. 그러다가 더 이상 해보니까 더 이상 줄을 둘러봐 더 올라가는 것밖에 없는 거야. 아무리 둘러보더라도 좀 보면 넓혀보고 좁혀보고 하는데 더 이상 없어. 그럼 거기서 쓰는 거지. 그럼 거기서 이제 확산해서 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근데 알고리즘을 잘못 짜버리면 가다가 이제 예를 들면 산적호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거쳐놨는데 물도 있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알고리즘이 하는 거죠. 그 좀 더 멀리서 보고 막 다른 방식으로 보면 또 더 내려가는 게 훨씬 더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최적화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 다음에는 무대 캐노피 이야기 합시다. 무대 캐노피라는 것들은 아까 이게 무대 위에 아까 버스소리 같은 거 다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읽어주시죠. 오버헤드 스테이지 캐노피는 종종 부드럽게 구부러진 패널 배열로 설계되었습니다. 그쵸. 평평한 절대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무대 캐노피의 주요 역할은 음악가나 배우에게 반사를 제공하여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캐노피는 청중에게 약간의 에너지를 분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중 영역에서 직접음과 오버헤드 캐노피 반사 사이에 짧은 지연만 있을 수 있으므로 컴퓨터링으로 인한 착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대 위에서 완전히 평평하고 넓은 표면을 사용하면 많은 에너지가 뮤지션에게 돌아갑니다. 그러기도 에너지가 너무 강하여 착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캐노피는 종종 착색을 줄이기 위해 시간적 확산을 생성하기 위해 모양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버섯돌이 같은 게 나온다는 거지. 캐노피가 플라이 타워로 들어오는 소리를 차단하는 데서 가장 일반적입니다. 플라이 타워라는 말은 그 무대에 막 올리죠. 좀 기계 장치 있잖아요. 그쵸? 캐노피는 무대에서 약 7m 위에 있기 때문에 반사음이 앙상블과 지지를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양만큼 지형집니다. 그러니까 그 앙상블이라는 것들은 아까 악기들끼리 이렇게 잘 듣는 거 있잖아요. 그쵸? 조화롭게 잘 듣는 걸 앙상블이라고 해요. 지지라는 것들은 좀 더 소리가 좀 더 크게 이렇게 들리게 하는 것들. 그래서 이 캐노피가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제 내가 공연하다가 예를 들면 뭐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실내악으로 바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오케스트라 쉘 같은 거 만들어줘요. 그 위에다. 그 작은 사람들을 위한 쉘을. 그래서 그 뒤 무대 가보면 이렇게 생긴 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뭐 예를 들면 뭐 피아노 삼중주용이 있는 거고, 그쵸? 실내악 뭐 이렇게 뭐 혈악 뭐 이런 거 다 다를 거잖아요. 스케일이 따라서 악기 분도 또 다르거든.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오케스트라 쉘 모양이 원래는 다 다르지. 그 이야기를 우리 저번에 한번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확산판을 써서 많이 한다고 이야기했죠. 밑에는 세워주고 옆에는 옆으로 되어 있는 이런 확산판을 우리 3장에서 배웠어요, 그거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스테이지 캐노피인데 평평할 때 같은 경우는 여기는 막 집중이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된 거에 비해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커브드 모양이잖아요. 그쵸? 캐노피가 이렇게 하면 이제 일정해지는 거예요. 이거하고 많이 다르죠. 이렇게 이 소리가 막 모이고 막 이런 것들. 예, 보십시오. 빨간 거. 평평한 표면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무대에서 매우 좋은 커버리지를 제공하지만 머리 위 반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좋은 무대 캐노피가 되지 않습니다. 무대뿐만 아니라 최대 분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표면의 경우 이는 오버헤드 캐노피로부터의 시간적 분산을 최대화하여 착색 효과를 충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산 개념의 캐노피를 쓰는 게 좋다. 네. 자, 작은 열린 공간이 있는 더 완전한 캐노피의 경우 최상의 디자인은 더 열린 캐노피에 비해 더 넓고 깊은 캐노피 요소를 더 많이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더 가득 찬 캐노피는 더 큰 열린 영역이 있는 캐노피보다 더 단순하고 덜 흔들리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캐노피는 작은 열린 영역만을 갖기 때문에 정반사가 없는 수신기에 반사를 제공하기 위해 캐노피에서 분산될 필요가 적습니다. 캐노피 어레이에서 정반사를 받지 않는 수신기로 에너지가 회절되도록 패널이 상대적으로 작아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주파 성능은 패널 크기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어레이의 저주파 성능은 캐노피 밀도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최적화 요구는 또한 바람직한 반사 포환 너비와 깊이가 캐노피 열린 영역에 따라 달라진다는 새로운 발견을 도출했습니다. 캐노피가 완전히 꽉 찼고 패널 사이 틈이 거의 없을 때 디자인 문제는 불가피해 강한 정반사로 인한 착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너무 많으면 정반사가 생기고 너무 작으면 뭐 저역에서의 반사가 너무 적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큰 거를 하나 쓸 건지 작은 거 여러 개 쓸 건지는 이제 요게 BM 해석으로 다 나올 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진짜 내 생각에는 축소 모델로 만들어 보는 게 요만한 것들 100m 보면 됐거든요. 저걸 해가지고 밑에도 초음파를 삥 싸가지고 보면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요즘은 3D 프린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더 쉬워졌어요. 그치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옛날에는 진짜 그 제일 만들기 어려운 게 사람 있잖아요. 이거 관객들 사람 이거 다 만들어야 돼. 뭐야 그래야 되나 그 누구지 진시황 그거 뭐 그것처럼 다 만들어야 돼가지고 그게 되게 힘들었지. 프랙탈은 아까 똑같은 거 나오는 거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이제 넘어가서 그래서 끝났어. 내가 좀 쉬었다가 이제 맨 마지막 이제 12장 하면 오늘 내용 끝내.